스냅드래곤 8 1세대는 공정 세팅에 문제가 있는 7나노 LPP를 기반으로 한 4나노 LPX 공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극적인 성능의 향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엑시노스 2200의 경우에는 4나노 LPE를 사용했지만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수율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산량에서도 문제가 있고 성능 면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번 세대 AP는 극적인 성능의 향상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이번에 갤럭시 S22 이 칩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알아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실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가진 기술적 역량을 끊임없이 시장에 어필하면서 효과적으로 파운드리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3나노 GAA 백 공정을 예정대로 구축을 해서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함을 통해 3나노 이하 초초미세 공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부 리스크는 이재용 부회장이 총기를 마치면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4년 내지는 총기를 마치기까지는 지속될 이슈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이재용 부회장 대신에 즉각적인 경영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경영진의 재편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TSMC처럼 선단 공정의 매출액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언젠가는 TSMC를 뛰어넘은 세계 1위 파운드리 및 비메모리 전문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이 우뚝 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즉, 갤럭시 S22와 엑시노스 2200이 성공작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열 통제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은요, 불구덩이 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 몇 판만 하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흑난로 폰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디 엑시노스 2200이 발열 관리에 성공하면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시노스 2200의 벤치마크 점수 및 유출된 정보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주저리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3차원의 가상공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 메타버스 공간의 가상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반도체 업계가 연일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SMC는 유럽 팹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이든과의 백악관 반도체 회동 이후에 미국에 구축할 예정이던 반도체 생산 시설을 1개에서 6개로 늘리는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주요 팹리스 고객들이 위치한 국가, 즉 미국과 유럽 선진국으로 생산 시설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략이 대만 몰빵이었다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죠. 삼성전자도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을 위해서 한화로 약 19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진출 또한 최근 변화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 생태계의 트렌드에 맞춰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도 오스틴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애리조나 등 여러 후보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번 오스틴 공장 증설만으로 미국 투자가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파운드리 발전과 함께 캐시카우인 메모리 산업의 수성 또한 신경 써야 하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TSMC와는 좀 더 다른 양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에 비해 메모리의 경우 소품종 대량 생산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 또한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선 팹이 분산되어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실수요가 일어나는 곳에 생산 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이 고객 유치 차원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운드리는 경기를 잘 타지 않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의 부담이 메모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또한 5G와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꾸준히 폭발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파운드리는 실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메모리는 국내에서, 파운드리는 실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